부분. 지금 이제 1,400원 근처로 갔는데 이제 사도 되나? 네. 이거죠. 지금 이제 $1달러 사도 되나? 1,407원이에요. 와. 6월달 1,561원 이었는데 약 10%가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매크로 펀드 같은 경우는 달러 비중이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과가 너무 나빠졌어요. 벌었던 게 다 환율로 10% 깨져가지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떡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1,400원이면은 저는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1,400원이 맞으니까 무조건 사서 계속 홀드해야 돼. 그리고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왜냐하면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로스컷도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을 이제 약간 한국은행이나 뭐 이제 정부 쪽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팔게 한다 이런 소리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자금들 ADR 환전 수요들 계속 있었고 그랬는데 기업들이 그래도 안 팔고 있었는데 이게 1,450원 밑으로 내려가고 1,430원, 20원대로 가버리니까 더 이상 빠지면 무서운 것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항상 로스컷을 합니다. 더 이상 빠져가지고 손실이 날 것 같으면은 오너한테 혼나기 때문에 룰이 있기 때문에 로스컷을 무조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전이 좋게 더 올라갈 거라고 모두 다 얘기하니까 1,500원 이상으로 갈 거야 1,600원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들 하니까 끝까지 들고 있었다가 바꾸라 그래도 안 바꾸고 막 들고 있다가 억지로 조금씩 팔다가 실제로 내려가니까 그냥 다 팔아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거기다 수출은 좋았다고 계속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출 좋은 데이터가 나왔을 때 안 팔고 버티고 있다는 게 느낌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정부가 처음에는 팔라 그래서 몰래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조금씩 팔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던 게 계속 빠져버리니까 한국에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나왔잖아요. 하이닉스도 기본적으로 뭐 몇십 조씩 투자하는 것들 발표했죠. 금요일 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ADR로 이제 받은 돈들을 계속 환전하는 부분들을 포워드로도 하고 현물로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8월 10일, 8월 초순에 끝난다 그랬으니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00원, 뭐 이름으로 들어봐서는 좀 왠지 숫자상으로도 괜찮아 보이죠. 예. 근데 이게 차트로 그려보면은 위아래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쯤에서는 바이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정일은 이제 CPI 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올리는 쪽으로 돌면 당연히 이제 1,400원, 1,450원 쪽으로 가지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적어라고 해버리면은 약간 더 거기다 이제 엔화 개입까지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1,400원 깨지는 것까지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되면은 더 사야 되지 않을까? 길게 보면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 큰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미국에서는 계속 인베스트먼트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AI 투자를.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 자금들이 저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내려오는 거는 이제 연준이랑 그다음에 BOJ,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다음에 이런 EU의 라가르 쪽 이제 중앙은행들 ECB 이런 데들이 모여져서 뭔가의 의사결정들을 한 번에 다 같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면 결국은 달러의 약세 쪽으로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성장 둔화되고 7월달 고용 쇼크라고 나왔지만 고용 쇼크를 자세히 까보면 실업률은 내려갔다고 나오지만 그게 이제 뭐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실업률은 내려갔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고용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나머지 기업 쪽에서는 고용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고용 쇼크는 그러니까 발표된 큰 숫자들, 뭐 난판 페이롤하고 실업률은 뭐 난판 페이롤 밑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업률 떨어지고 이렇게 나와서 고용 쇼크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지만 자세히 까보면은 기업들은 그렇게 사람을 많이 해고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여름에 썸머 시즌에 서비스업을 지출을 돌린 게 아니라 오버타임 차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해가지고 돈을 더 주는 상태. 한마디로 고용을 했다가 자르고 이러는 걸 하기보다는 있는 고용에서 더 길게 일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숫자는 57에서 44로 내려갔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환율, 저희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금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 준다면 다시 이거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서 베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달러도 다시 강세로 돌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저는.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공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150엔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엔화가 공조가 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얘도 같이 내려오는 거죠. 원화도 같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 레고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ADR 환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보유들 로스컷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믹스되면서 지금 1407원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더 내려가서 로스컷 다 털리면,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들이 다 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도 제가 미리 얘기를 했지만 숫자적 착시다. 헤드라인은 과장돼 있다. 그래서 정부 민간 보면은 민간 쪽은 늘었다는 거고, 지방 정부 쪽은 여름방학 이어가지고 이제 조절돼야 돼서 계절 조정 쪽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겉에 비농업 고용 이 8만 플러스 예상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서 쇼크지만 까보니까 민간은 괜찮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5, 6월 합산도 약간 하향됨으로써 이번에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둔화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고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상승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일 엔화 개입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들이 슬슬 나오죠.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서 유로를 매도했다. 그러면 유로는 미국 어디서 났어?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이제 사줘서 강세가 되게 만든다면 실제로 달러가 풀리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달러로 안 하고 자기네가 보유한 뭔가의 유로를 매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유로를 갖다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달러를 가지고 유로를 사서 유로를 매도하진 않았겠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로를 매도했으니까 매도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로와 달러 두 개를 관리를 해서 실제로 달러의 시장의 유동성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로 자산 최대 38.5% 소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유로 자산을 엄청 많이 판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한테 피마가 뭐냐면 그 미국 국채 가진 사람들한테 국채담보 대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초단기로. 그래서 채권 매도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환율 좀 밀어줄게. 왜냐하면 엔 같은 경우도 계속 약세가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빨리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엔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거는 잘못하면 손해 날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HSBC처럼 개입은 시간을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는 방향은 맞지만 그 방향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밑으로 빼놓고 살살살 올라가다 또 한번 빼놓고 살살살 올라가다 또 빼놓고 이런 식의 그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연중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간 달러 강세 쪽으로 보고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유로가 어디서 났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38.5%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보유한 부분에 있어서니까 이제 몇 번 안 남았겠죠. 근데 이게 다 소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뭘 팔고 어떻게 할지, 금을 팔 수도 예를 들면 있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뉴스나 이런 데서 더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더 명확성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가정이에요. 그냥 판단. 환전, 달러를 유로로 제가 말씀드린 건 환전해서 산 게 아니라 외환 안정기금 안에 있는 유로를 직접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의 은닉성이라고 써있지만 사전에 보유한 환전 흔적 없이 프라임 브로커 통해서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미 재무부 ESF 분기 보고서 이제 나오겠죠. 이제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400원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97년도 이거 외환위기 때죠. 이제 1,700원 간 거. 그 다음에 2008년도 이거는 서브프라임 때죠. 간 거. 지금은 뭐야, 아무 위기 없는데 그냥 1,500원 간 거잖아요. 1,560원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꼭 그렇게 나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안전한 거다.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그게 더 분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개인의 자산 분산을 보나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국민연금, 해외 투자 미국이 강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더 내려가 1,300원 가고 1,200원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더 쉬울까? 1,500원 가고 1,600원 가는 게 예상이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1,500원이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가서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건 제가 약간 바이어스가 돼 있어요. 예, 달러 강세 쪽으로. 그러니까 일단 달러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진되는 매도, 하이닉스 환전 거의 다 끝났고 로스컷도 거의 끝나가고 하는 거주자들은 계속 외화예금 늘리고 있죠. 개인들은. 네. 그래서 이것들 수치를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고 있나. 그다음에 외국인 채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글로벌 채권 지수에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것도 반영해서 이제 계속 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올까? 이미 사놓거든요, 보통. 그리고 해지로.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연내 이제 200억 불, 예. 그 정부에서 미국에다 투자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뭐 환율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협상하는 이제 얘기는 분명히 있지만 이제 1,400원대 됐으면 빨리 사서 1,500원대는 무서워서 못 샀을 수 있겠지만 이제 1,400원대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니까 이제 그럼 충분히 지금부터 사서 갖다 줄 가능성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리쇼링 캐펙스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수출을 한다고 치지만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또 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완전 네트로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 중에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는 수요 쪽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이미 저도 물려 있는 상태예요. 저도 뭐 ETF로 할 거 없어가지고 매크로에서는 달러를 그냥 이제 달러 ETF를 사는 레버리지 달러 ETF를 사는 거를 조금씩 사고 있는데 계속 손실이네요. 근데 뭐 사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엔화 같은 경우 엔화 이제 개입 들어오면 먹는다고 엔화 매수했다가 끝까지 못 참고 이제 던졌는데 이번에는 원화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갈 때는 1,400원 깨졌다가 1,390원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간다고 쳤을 때 그럼 거기서 더 내려갈 거냐 아니면 얘가 1,450원, 1,500원대로 다시 튈 거냐. 저는 오른쪽가의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텨보고 조금씩 더 사보려고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정책 프레임 자체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꾸 달러 산다고 무슨 RIA 계좌 만들어서 세금 해줄 테니까 원화 사라 했는데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명히 한국은행에서는 그런 이제 이제 유가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까지 계속 저렇게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좀 길게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민간에서 달러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국가 전체 대차대조포를 봤을 때는 이제 외환위기 같은 게 안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좀 맡기는 형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도 과거처럼 막 이렇게 막 수출 드리븐이긴 하지만 반도체 수출 드리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가 그냥 원화로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도 해외 투자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개인들도 어느 정도 부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외환을 신경을 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익스포저가 있었던 해외에서 살아봤거나 학교를 해외에서 다녔거나 한 분들은 자기 밸런스 쉿 자체를 기본적으로 그냥 외화로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위에 있으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재산을 달러로 카운트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10% 깨졌다는 건 원화 기준인 거고 달러 기준으로 해놓고서 봤을 때는 물론 뭐 이제 자산의 이제 웰스가 바뀌긴 하지만 실제로는 원화를 더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달러로는 더 많아졌으니까 달러 가치로는 더 많아졌어 막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환 쪽을 내가 이제 베이스 언더라인 커런시를 뭐로 할 거냐고 나의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생각의 발상 자체를 좀 변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달러와 원화 자산을 이제 뭐 반반씩 정도씩까지나 그러니까 더 막 원화를 더 많이 가져간다, 달러를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거 이제 불편하시면 반반 정도씩 가져가시는 것도 이제 투자 자산에 있어서는
더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서 연말까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요 정도 이쪽 선에 저도 더 이제 바닥 다지기 쪽에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45%. 물론 추가 하락 이제 더 할 수도 있어요. 고용 더 나빠지고 금리 미국 더 빠지고 엔화 개입 계속하고 그러면은 이거 내려갈 수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있지만 2%도 지금 추세로는 30%로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상황에서 30이라고 적었지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 갑자기 CPI 가속 인상 가속화되고 N 개입하는 거 소진되면서 중동 리스크 더 커지고 이러면서 달러 강세 더 돼버리면 이제 다시 1,500원 이상으로 확 뛰어버리는 건데 이 확률이랑 두 가지 비율이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높은 거는 지금 이제 1,407원이니까 밑으로는 27원, 위로는 거의 5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손익비가 1대2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대2 정도로 인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달러를 사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나오죠. 근데 여기도 이제는 너무 디테일을 봐야 돼가지고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 고용 지표는 이제 9월 달 거니까 이제 이때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OMC 소수 의견들 지금 뭐 이제 인상 찍었던 사람들 받기나 안 받기나 거주자 예금들 이제 그 월간으로 나오니까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알겠죠. 이제 그리고 피마 잔액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지금 실제로 그냥 뭐 프레드 가서 보셔도 이게 뭐 일주일마다 나오는 거, 한 달마다 보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보통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그 리얼타임으로 자기네들이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조금 더 그냥 긴 프레임에 손익을 좀 때려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